최석열 견학습발달 5단계는 사실은 인간의 교육을 우리가 인용해가지고 강아지 견학습발달 5단계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동기부여 단계,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 이제 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뭐 글을 가장 먼저 배웠는 데는 자음과 모음을 배우겠죠. 그죠? 그럼 자음과 모음을 배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연필 잡는 방법, 노트, 이게 뭐지, 이런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애한테 야 공부하자, 야 공부해 라고 바로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예?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공부랑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 조건 제시. 어떤 우리가 동기부여 단계 하기 전에 먼저 조건이 되시. 조건 제시를 만들어 놔야 돼요. 조건 제시를 하려면 첫 번째 뭐냐면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강아지가 조건 제시하기 전에 그 조건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 아이가 쉽게 말하면 아이가 기억을 쓰기 위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낼까요? 애기 키워보시죠. 어떻게 했어요? 글을 전혀 모르는 애기한테 어떻게 공부하게 했어요? 너 이거 써! 이렇게 강제했나요? 학원에 보냈죠. 그 학원에 뭐였어요? 아빠의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결혼 안 하셨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기부여를 어떻게? 네. 좋아하는 사물 같은 거를 네. 쓰는 방법을 가르쳐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플랫이라던가. 네. 그걸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주면서 흥미를 유발할 것 같아요. 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네. 엄마로서 조금 더 세련돼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게 뭐일 거예요? 그죠? 맞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그 다음에 또 장난감.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게임기, 그죠? 오락. 근데 저는 제가 이 학습발달 5단계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기 전에는 저도 우리 아이를 몰랐어요. 교육시키는 방법을. 지금 근데 제가 내가 애를 낳아서 애를 가르친다 하면 서울대를 떠나가야 하버드에도 보낼 자신이 있어요. 이 먹는 거 장난감 오락 크게 세 가지인데 우리 가장 좋아하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가 사탕을 엄청나게 좋아한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탕을 줄 테니까 너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사탕을 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 노트 예를 들어서 노트 이거 한 페이지만 쓰면 엄마가 너가 원하는 사탕을 줄게. 혹은 이 장난감 30분 동안 갖고 놀게 해줄게. 이 장난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엄마들이 이 장난감은 대부분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엄마 나 장난감 사줘 그러면 알았어 딱 사주고 이거 네 거야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게 네 거야 하지 말고 이거 엄마 건데 너 오늘 1시간 빌려주는 거야. 너 사주는 게 아니야. 너가 원하니까 사주지만은 이거를 1시간 빌려줘. 단 내가 이걸 사주는 동안 너는 무엇을 해야 돼라고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 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 어린아이 때부터. 그 다음에 또 이 장난감은 네 게 아니야. 엄마 거야. 그래야지 이 장난감 오래 갖고 놀아요. 근데 너 거야 하여 줘버리면 지가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망가뜨리고 실증 금방 낸다는 거죠. 그러나 1시간 갖고 놀고 다시 해소해버리면 어떡할까요? 또 갖고 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애기한테 남의 물건을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하는 것도 공부 가르칠 수가 있어요. 너 이거 왜 엄마 건데 네가 부러뜨렸어, 망가뜨렸어 라고 말한다면 그게 망가뜨린 거에 남의 건 조심히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걸 배운다는 거죠. 영원히 자기 거가 아니라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장난감 한 개로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 아이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락 게임기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앞으로 만약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놓을 때 그런 식으로 통제하면 통제하기가 용이해야 할 겁니다. 근데 요즘 엄마들 아기 통제하기 힘들죠. 대부분. 왜? 이런 통제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어린 아이라 칩시다. 우리가 사람. 여기는 우리가 반려견. 그러면은 반려견도 마찬가지예요. 동기부여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기부여 단계고 이거 동기부여 단계죠. 사람도 동기부여 단계. 이 사탕 혹은 빵, 뭐 장난감 때문에 얘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한 페이지를
한 페이지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강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동기부여는 강아지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 강아지 좋아하는 건 강아지도 간식이에요, 그지? 그게. 그 다음에 귀여품 좋아하죠. 또 하나, 우리가 강아지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칭찬이죠. 이 칭찬은 스킨십으로 표현하면 좋아요. 스킨십. 그래서 동기부여 단계, 예를 들어서 강아지한테 그럼 간식을 어떻게 동기부여하냐? 간식을 한 개 주고, 두 개 주고, 세 번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할까? 왜 간식을 안 주지? 내가 간식을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걔가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사람도 사탕이라 하는 거를 내가 준다라고 말을 하면은 아기는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한 페이지에 글을 쓰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념 인식의 단계. 이거는 뭐냐면 내가 훈련자가 원하는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에 지시어를 부여하는 단계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훈련자가 원하는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에 지시를 부여한단 말입니다. 그럼 훈련자, 여기서 잠깐 먼저 돌아갈게요. 훈련자가 뭘까? 우리 훈련하는 사람들을 뭐라 하면 훈련사라고 표현하죠. 훈련사는 훈련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훈련사. 다시 한번 핸들러라 그래요. 영어로는. 그 다음에 훈련자는 훈련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훈련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훈련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우리는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만 이거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취미로 키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키우는 사람들, 그걸 총칭해서 훈련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훈련자. 그러면 훈련자가 원하는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에 지시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서 앉아 행동을 만든다 칩시다. 앉아 행동을 만들면은 처음부터 아까도 말했지만은 간식을 머리 위로 돌려서 이때 간식을 잡고 있어서 어떤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 없이 그냥 간식만 보여주고 간식을 머리 위로 주다가 또 머리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다 보면은 강아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아 먹었어. 그다음 또 이렇게 받아 먹었어. 이렇게 받아 먹었어. 목이 아프다는 거죠. 그럼 내가 앉게 돼요. 그때 앉아 하고 간식을 준다는 거죠. 여기 앉아 행동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그 행동에 지시를 부여했다. 앉아는 말을 부여했고 똑같습니다. 사람도 기억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기억이라는 글씨를 써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엄마들이 대부분 기억의 모형을 보여주죠. 옆으로 갔다가 내려가는 게 기억이야. 옆으로 조금 갔다가 밑으로 또 조금 내려가면 돼. 여기 기억이야. 보여주고 기억을 했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행동을 만들어주고 앉아라고 표현했고 기억이라 하는 모형을 만들어주고 혹은 글씨를 만들어주고 기억이라 표현했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을 쓰면 옆으로 갔다가 쓰고 절침의 정선 있죠. 대부분이. 그죠? 정선 따라 걷고 하다가 나중에 잘 되면 엄마가 뭐라 말할까요? 이제 엄마 없이 너 혼자 써. 너 혼자서 한 페이지 다 써라 라고 표현하겠죠. 한 페이지 다. 네모칸에다가 있는 글씨를 한 페이지 기억. 이때 쓸 때는 어떻게 할까? 자기 머릿속에 먼저 기억이라는 이 말이 생각이 떠오르고 난 뒤에 몸으로 뜬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을 습관화 단계는 내가 이제는 앉아라는 말을 먼저 해요. 핸들러가 먼저 훈련자가 앉아라는 말을 먼저 해요. 앉아 지시어를. 그 다음에 걔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거를 계속 하면 이제 걔는 어떻게 되나? 앉아라는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기억도 마찬가지죠. 기억이라 하는 내 머릿속에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글씨를 써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기가 이름을 자기도 모르게 쓰는 거는 그거는 뭐야? 습관화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행동의 습관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의 단계 혹은 유혹의 단계라 하죠. 이때는 교정사슬을 사용하는 단계고 여기서는 뭘까요? 이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자음, 모음을 다 배웠죠. 그럼 시험 치겠죠. 안마, 안빠가 우리 받아쓰기라 표현을 하잖아요. 기억 쓰라 했는데 기억 썼어요. 이 기억인가요? 그럼 뭘 썼어요? 왜 니은을 썼을까요? 비슷하게 생겨서. 왜 기억을 썼을까요? 니은이랑 유혹된 거죠. 이게 니은이랑 유혹. 그래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게 기억일 줄 알았는데 니은이라 하는 거 유혹 때문에.
이 기억이다. 쉽게 말하면 뭐 니을 쓰다 하는 건 사실 정확하게 몰랐지만은 니억에 내 유혹 당한 거죠. 내가 기억으로.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여기서는 내가 보행을 한다 칩시다. 보행을 할 때 여기 옆에 다른 강아지를 묶어놨어요. 이렇게. 이 강아지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나 여기서까지 보행을 한다 칩시다. 그럼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이래 내 옆에 나란히 갈 수도 있지만은 이 강아지 때문에 일로 갈 수도 있겠죠. 이 강아지한테 일로 갈 때 이때 우리는 뭐야? 교정사설을 사용해서 안대하고 자극을 주는 거죠. 내가 가자 하면 내 옆에 나란히 따라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을 때 바로 가자. 혹은 또 이 자리에다가 음식을 놓을 수도 있겠죠. 음식 냄새를 맡고 음식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교정을 해주죠. 그러면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얘는 음식이 있든 사람이 있든 개가 있든 나란히 가야 된다 하는 걸 배울까 안 배울까요? 배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기억을 써라 했는데 리얼을 쓰고 자꾸 딕을 쓰고 자꾸 쓰다 보면 뭐예요? 엄마는 어떻게 할까? 부모는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써라고 어떤 잔소리를 하겠죠. 혹은 질책을 가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런 질책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할까? 얘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해서 기억 써라 하면 기억 쓰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혹의 단계, 시험의 단계입니다. 사랑과 똑같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간이라는 글씨는 몇 개의 낱말로 이루어졌어요? 몇 개의 자음 모음이에요? 3개죠. 기억, 아, 니은. 3개로 이루어졌죠.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바로 이거를 외운다라면은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글 쓰는 게. 자음과 모음을 외우고 이걸 조합을 하니까 되게 쉬웠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자음 모음을 안 배우고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그런 글씨를 말 자체를 배운다면 중국 한자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조합의 단계, 아까 말하는 이런 페달 달린 휴지통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휴지가 있어요. 이 휴지를 들어서 넣는다면은 한꺼번에, 이게 처음에 휴지 물어. 페달 밟아. 너 한꺼번에 한다 하면 내게 힘든다는 거죠. 그러나 페달 받는 거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휴지 줍는 연습 시키고, 또 운반하는 연습 시키고, 그 다음에 버리는 연습 시키고, 각각 따로 배워서 이걸 한꺼번에 조합을 시켜서 한다라면은 강아지가 쉽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아지 훈련이나 우리 사람 교육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만든 지원학습 발달 5단계입니다. 그 4번 그 유혹의 단계에서 크게 유혹은 이제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대견 유혹이랑 대물 유혹이랑 대인 유혹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대견 유혹을 할 때는 무조건 이제 막 많이 까불고 활발한 개로만 유혹을 해야 되는 것인지. 유혹이 대견 유혹을 할 때는 강아지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유혹거리를 만드는 건데, 강아지가 우리가 내 개가 훈련을 얼마 정도 숙련이 있냐 없냐, 또 흥분도가 얼마나 있냐 없냐. 예를 들어서 우리 강아지가 개만 보면 너무 좋아하는 게 강아지다. 그럼 처음부터 너무 설치놓고 막 까부는 개를 하는 것보다 약간 차분한 대상견을 놓고 유혹견을 놓고 내가 가야지 얘가 쉽게 안 이끌어지죠. 그러다 이게 약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혹거리, 대상견, 유혹거리가 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유혹거리가 강한 쪽으로 나가는 게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강한 유혹거리를 놓다라 하면 얘는 내가 교정을 세게 해도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훈련은 뭐든지 항상 단계별로 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약한 것부터 차츰 강하게.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것도 하나의 압박이라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약한 압박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압박을 강한 게, 아주 높은 압박에서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강아지 교육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저 칭찬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칭찬은 어떻게 해줘요? 칭찬이라 하는 건 말 그대로 배를 쓰다듬어 준다든가 머리를 만진다든가 우리가 몸을 쓰다듬으죠. 쉽게 말하면 스킨십.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 강아지가 어느 부위를 많이 쓸 때 가장 좋아할까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아지는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많아. 그러면 뒤통수를 만지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귀를 만지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 강아지 입장에서는 귀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살아남기 위한 어떤 도구란 말이죠. 어떤 소리를 듣는 혹은 위험 물체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고, 또 어떤 사냥감이나 이런 걸로부터 귀로서 찾아내거든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감각기관이죠. 이 중요한 감각기관을
중요한 부위를 내가 남이 만지는 건 좋아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굉장히 소중히 다루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내 거 만지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요? 싫죠. 내가 소중히 다루는 거는. 왜? 혹시라도 탈날까 봐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 마찬가지로 강아지도 스킨십을 할 때는 어떤 부위를 만지는 게 자연 좋냐라고 먼저 찾아놓는 거예요. 대부분 개들이 배를 만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배 만지는 걸 좋아하니까 개가 어떻게 돼요? 주인 앞에서 발랑 까지죠. 발랑 까지면 뭐야? 잘못된 생각. 아, 내가 나한테 복종을 하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그 강아지는 뭐야? 내 배 만져주세요. 라고. 주인을 복종시키는 거죠. 내가 누우면 너가 내 배 만져주니까.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죠. 질문 없습니까? 하나가 더 있긴 한데 네. 그 저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제일 센 게 간식이잖아요, 사실은. 간식으로 이제 그 말을 듣게 하는 게 제일 센 거 같은데 어느 정도 익숙해져가지고 저게 이제 다 됐다고 치더라도 나중에라도 그거를 간식을 갖다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강아지 보상물 중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간식, 기호품, 승진자 있는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게 간식과 기호품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세 가지를 다 병행해서 가르쳐요. 어떨 때는 간식,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칭찬 하는데 이 차이점은 간식은 내가 원하는 행동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간식이고 이 공도 정교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공은 뭐야? 에너지를 높여요. 쉽게 말하면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더 하게 만드는 게 이 기호품이고 그 다음에 칭찬은 내가 원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있을 때 아주 차분하게 만들도록 하는 게 칭찬인데 결론은 간식이나 기호품이나 칭찬은 뭐야? 행동을 습관화하기 위해 만드는 겁니다. 영원히 주지는 않아요. 제일 처음에는 매번 간식을 줬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얘가 잘하면 할수록 음식에 주는 횟수를 줄여요. 간헐적으로 줍니다. 주다 안 주다 주다 안 주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그냥 칭찬으로만. 잘했어.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칭찬이 될 수 있고 잘했어 하고 머리 한번 써놓으면 주는 것도 칭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영원히 칭찬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칭찬을 횟수를 줄일 뿐이지 칭찬은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이 칭찬은 사람의 돈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돈이 안 나오면 회사 다니나요? 안 다니죠. 제일 처음에는 회사 다녀요. 그러나 한 6개월 동안 꾸준하게 회사 다녔다 칩시다. 그럼 7개월 돈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다음 달을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2달이나 3달 더 다닙니다. 그러나 3달까지 돈이 안 나오면 그럼 뭐야? 아, 이제는 안 주는가 보다 해가지고 안 다닌다는 거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상물을 계속해서 줘야 되는데 그 보상물은 이제 점점 간헐적으로 줄 수 있죠. 그러나 영원히 안 준다라면 이 강아지는 말을 안 듣는 아이로 다시 변해버린다는 거죠. 이상으로 견학사 발도 5단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